겨울 심혈관을 지키는 한 가지 식재료, 마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만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하시는 분들 많죠? 손발이 유난히 차갑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도 더 쉽게 올라가는 느낌 있으실 거예요. 의학 보고들을 보면 겨울은 실제로 심혈관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기온이 1도만 떨어져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계절에 하나만 꾸준히 먹어서 심혈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뭐가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과학적으로 꽤 많이 연구된 식재료, 바로 마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맛과 냄새 때문에 마늘을 일부러 피하셨던 분들도 오늘 내용 들으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어요. 자, 먼저 왜 겨울에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는지 이 원리부터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기온이 쭉 떨어지면 우리 몸 혈관벽에 있는 근육이 자동으로 꽉 조여집니다.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피를 내보내야 해요. 결국 심장 입장에서는 겨울철은 야근 시즌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시간대가 바로 아침이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몸이 이완돼 있다가 아침에 딱 눈 뜨는 순간 교감신경이 확 켜지면서 혈압과 맥박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겨울 이른 아침, 이 조합이 심혈관 질환에 특히 위험한 시간대라고 의사들도 많이 설명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겨울 혈관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마늘의 과학적인 역할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마늘에서 만들어지는 황화수소라는 물질입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다지거나 씹어서 으깨면 마늘 속 성분들이 변하면서 황화수소라는 가스 형태의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게 혈관벽에 신호를 보내서 혈관을 살짝 넓혀주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긴장해서 꽉 조여진 혈관을 살짝 풀어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생마늘이나 마늘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관 내피 기능이 좋아지고 피가 흐르는 속도, 즉 혈류가 개선됐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겨울철처럼 혈관이 딱딱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이런 작용이 더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는 마늘하면 가장 유명한 성분, 바로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활성화되는 성분인데요. 이 알리신이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모아서 분석한 논문들을 보면 마늘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떨어진 결과도 있어요. 물론 혈압약을 대신할 정도로 마늘만 믿으시면 안 되지만 혈압 관리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재료, 이 정도로 보시면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많이들 드시는 흑마늘입니다. 흑마늘은 생마늘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며칠 동안 천천히 숙성시킨 건데요. 이 과정에서 마늘 속 항산화 물질들이 훨씬 더 활발해집니다. 갈릭산이나 S-알릴시스테인 같은 성분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생마늘에 비해 항산화 능력이 몇 배 이상 높아졌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흑마늘 추출물을 쥐에게 먹였을 때 혈액 속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고 지방간이 완화되는 효과가 관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거나 지방간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양을 과하게만 드시지 않는 선에서 흑마늘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익힌 마늘은 효과가 없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마늘을 삶거나 찌면 알리신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대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항산화 관련 성분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실험에서도 끓는 물에 마늘을 일정 시간 삶았더니 생마늘보다 항산화 성분이 몇 배 늘어났다는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마늘만 좋은 게 아니라 위가 약해서 생마늘이 안 맞는 분들은 삶은 마늘, 찐 마늘 형태가 오히려 더 편하고 알맞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면역력입니다. 겨울에는 감기, 기관지염, 각종 바이러스 질환이 많이 돌죠. 마늘 속 유기유황 화합물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예를 들어 대식세포나 T세포, B세포의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마늘을 꾸준히 먹는 것이 단순히 혈관 건강뿐 아니라 면역 관리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는 거죠. 이제 그럼 나는 마늘을 어떤 형태로 먹는 게 좋을까? 이게 궁금하시죠? 목적별로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혈압이나 혈관 개선을 조금이라도 기대하시는 분들은 생마늘을 으깬 형태로 드시는 방법이 가장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한쪽에서 2쪽 정도 다져서 반찬에 섞거나 기름이 들어간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가 약하시다면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마시고 식사 중이나 식후에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이 고민이신 분들은 흑마늘을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 너무 단맛이 강한 제품은 피하시고 당분이 덜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식전, 식후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역시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부담이 덜합니다. 생마늘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은 끓는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삶은 마늘을 추천드립니다. 오래 삶지 않아도 폴리페놀 같은 성분은 충분히 늘어나고 식감이 부드러워져서 어르신들도 훨씬 먹기 편하세요. 냄새 때문에 마늘은 절대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생소하지만 마늘 우유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유에 으깬 마늘을 조금 넣고 약불에서 데워서 마시는 방식인데요.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감기나 기관지염에 이렇게 우유와 마늘을 함께 끓여 마시는 민간요법이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냄새가 많이 줄고 맛도 그렇게까지 이상하지는 않아서 한 번 정도는 소량으로 시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집에서 따라하기 쉬운 메뉴로는 통마늘을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서 먹는 방법, 쌀과 함께 통마늘을 넣고 밥을 짓는 마늘밥, 에어프라이어에 통마늘을 150도 정도에서 20분 안팎으로 구워 먹는 방법, 그리고 저염으로 담근 마늘장아찌 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맛과 위 상태에 맞는 조리법을 하나만 골라서 꾸준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첫 번째,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생마늘 절대 금지입니다. 자극이 강해서 속쓰림,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예를 들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마늘을 많이 드시면 약효와 겹치면서 멍이 잘 들거나 출혈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을 늘리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래 혈압이 아주 낮은 분들, 어지럼증이 자주 있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마늘을 과하게 드셨을 때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마늘 자체가 신장에 큰 독성을 주는 건 아니지만 간장과 소금을 많이 넣어 만든 짠 마늘장아찌 형태는
염분 때문에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염으로 조리하시거나 삶은 마늘 형태가 훨씬 안전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겨울은 심혈관이 가장 예민해지는 계절입니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개 챙기기보다 오늘 들으신 것처럼 나에게 맞는 마늘 한 가지를 꾸준히 먹는 습관이 오히려 더 강력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마늘이든 흑마늘이든 삶은 마늘이든 여러분의 몸 상태와 입맛에 맞는 방법을 하나 정해서 이번 겨울 심혈관 건강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혈압이나 혈관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겨울 따뜻하고 안전한 혈관 건강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